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번에 그 제22대 국회에 들어갈 민주당 쪽 의원 당선자, 또 기존의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우려가 아주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한 3명 정도가 거론되는데요. 지금 그 코인 국회의원이라고 불렸던 우리 김남국 씨,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주었던 양문석, 그리고 김준혁입니까? 그런 분들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세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총선 전에는 아주 유권자들을 의식해서인지 굽신굽신거리고 몸을 최대한 낮춥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머리를 딱 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제 구체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지지한 유권자들, 앞으로 큰 실망을 하실 텐데, 많은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뜻은 항상 옳다, 이런 립 서비스를 던지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 코인 투자, 그 국회 회기 중에 상임위 회의석상에서도 코인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이 사람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그동안 이것이 자신에 대한 공격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실제 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탈당 당시에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은 당시 문제가 되자 민주당을 급히 탈당했죠. 숨었죠. 피했죠. 그죠? 그 위기 순간을 모면했죠. 그때 당시 탈당 당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무슨 대선 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를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 민주당 내부를 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본인을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 있었기에 자기가 마녀 사냥을 당해서 탈당을 당했다고 보고 있고, 의혹들이 지금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의혹들이 다 해소가 됐는지 그건 아주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여러분. 헌법기관은 월급을 누가 주죠? 국민들이 주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의 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그 위에 뭐 활동경비는 더 있고요. 국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코인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선거가 지나고 이제 위기 순간이 모면되자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을 흔들기 위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언론이 자신을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했다. 참 편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재개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제가 읽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거기 보면 뭐 지갑을 열어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뭐 주식 투자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코인 투자를 재개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은 정치 그만하고 그냥 코인 투자 뭐 그런 쪽으로 직장을 좀 바꾸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코인 투자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품격이랄까요? 어떤 공적 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국회에서 당장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주목해야 될 의원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자들인데, 한 명이 이제 김준혁입니다. 김준혁은 경기 수원시정 당선자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양문석은 경기 안산갑 당선자입니다. 자, 먼저 김준혁 당선자는요, 지난주 총선 때 이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막말이 이대생 성상납, 이화여대생 성상납. 이게 무슨 이제 해방 이후에 이화여대 총장이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들 또는 뭐 미군과의 모임에 동원해서 뭐 성상납을 시킨 거 아니느냐 뭐 이런 뉘앙스를 어떤 발언을 해서 이 파문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대 졸업생들이 또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 김준혁은 사실은 성 관련 이런 막말 파문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2030 여성들이 많다고 어떤 그런 언론 보도가 많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이 인물이고 도저히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건 뭐 지난 그 총선 때 국민의힘에도 공천 취소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부산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뭐 막말이라고 해서 공천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김준혁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의 어떤 막말로 공천 취소했다는 그 기준을 갖다 대면 이건 사실 대한민국에 살 수 없을 지경에 가까운 어떤 그런 막말을 했다고도 비판받기에 마땅하죠. 김준혁.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은 또 보세요. 박정희 위안부 성관계.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만주군 군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일본군 성위안부, 성종군 피해 여성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박정희라는 인물도 그 위안부와 그 종군 피해 여성들 어떤 뭐 섹슈얼 슬레이브라고 영어로는 표현하죠. 이 성관계를 했을 것이다. 이런 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은 머릿속에 든 게 오로지 어떤 성과 관련되는 그런 걸로 다 차여져 있느냐, 뭐 채워져 있느냐, 이런 또 파문이 또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김준혁도 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선거 일주일 전에는 몸을 바짝 낮춥니다. 몸을 바짝 낮추어서, 제가 뭐 송구합니다. 유감입니다. 이렇게 바짝 낮춘 다음에 바로 그냥 총선 이후에 태도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 모임이 제가, 지난번 21대 총선에 뭐 철험회처럼 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친명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데가 있네요. 여기에 간담회에 참석해서 언론의 무지한 탄압일 수 있다. 이렇게, 항변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어떤 그런 막말 파문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김남국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마녀 사냥식으로 언론이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의 양문석 당선자는 서울 서초에 있는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새마을금고가 조사를 해서 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어떤 결론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장이 커지자 당시 후보 시기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수차례 사과하면서 진화에 나섰죠. 그런데 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간담회에서 양문석도 김준혁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3대 축은 윤석열, 그리고 정치검사, 그리고 조선일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로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여론을 조작하는 부분을 앞으로 제어해 나갈 생각이다. 이래서 양문석 당선자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죠.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입성하면 징벌적 손배법을 자기는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징벌적 손배법 이야기 나오면요,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 망치는 아주 대표적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게 대선 전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서 이게 거의 전 언론적인 어떤 저항을 불러일으킨 악법 중의 악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보면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당장 선거에 임해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결정은 항상 옳은 것이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죠. 립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권자도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죠. 히틀러도 합법적인 투표를 통해서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 독재 정당도 투표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었고, 또 히틀러는 당수가 또 총통이 되는데 그 과정도 어떤 법적인 절차 구성 요건을 맞춰서 되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숨져가는 참극이 벌어졌죠. 자, 김남국, 김준혁, 양문석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아주 예의주시해야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